자, 그럼 우리 밀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활동지 24페이지 하단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재결정 얘기까지 하고요. 그 아랫부분을 안 하고 넘어왔죠. 자, 재결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225페이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채워주면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용해라는 거는 용매에 용질이 녹아드는 현상,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얼핏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고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질산칼륨이 물에 녹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용질 얘기할 때는 주로 가루류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가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용해되는, 용매로 녹아드는 용질에는요. 설탕, 소금, 질산칼륨 등등의 이런 고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질에는 이런 기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기체가 물에 녹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탄산음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탄산음료에는 뭔가 뽀글뽀글 기포가 보여요. 뭔가 기체가 녹아있다가요. 그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칙 하면서 녹아있던 기체가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톡톡 쏘게 해주는 그 기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알고 있을까요? 탄산음료라는 거는요.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거든요. 단맛이 나는 물에다가 설탕물 같은 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이는 거예요. 그럼 탄산수는 물에다가 그냥 이산화탄소를 녹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탄산음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 탄산음료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맛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맛없다. 뭔가 다른 걸 더 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탄산음료 자체를 맛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가 맛없게. 가끔 특이 취향이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탄산이 빠지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탄산이 언제 잘 빠지는데? 깜빡 잊고 냉장고에 안 넣었을 때요. 아니면 여름에 따뜻한 바깥에다 꺼내놨을 때요. 아니면 깜빡 잊고 뚜껑을 안 닫았을 때요.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산음료가 맛없다라는 거는 탄산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녹아있는 이 기체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잘 안 녹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진 상태가 탄산음료가 맛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냉장고에 안 넣어요. 또 뚜껑을 안 닫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탄산음료를 맛없게 만드는 방법, 기체의 용해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기체의 용해도를 높이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냉장고에 넣고요. 뚜껑을 꼭 닫아서 넣어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보기만 하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요. 온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낮춘다는 거고요. 뚜껑을 닫아요. 요거는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압력에 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떤 게 압력이 높은 것일까? 뚜껑을 닫아놓는 것이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이죠. 심지어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그 페트병을 꾸깃꾸깃 해가지고 거꾸로 놓기도 하잖아요. 맛있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9페이지, 교과서 209페이지를 보면요. 기체의 용해도를요, 낮아지게 하려면, 탄산음료를 맛없게 만들려면요,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냉장고에 안 넣으면 돼요. 압력을 낮춰주면 돼요. 뚜껑을 그냥 열어주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활동지 3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지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맛없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또 작아지는 거, 탄산음료 맛없어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열어야 돼요.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그래서요,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요, 온도랑 압력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암모니아, 뭐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전부 공기 중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물질들입니다. 이런 용해도를 나타내 줄 때는요. 그러니까 물 100g에 이런 기체들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요.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압력을 만약에 1기압에서 5기압쯤으로 올렸어요. 그럼 기체 용해도는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더 잘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이 숫자보다 더 높아지겠죠. 또 만약에 1기압으로 그대로 두고요. 온도를 높였어요. 한 40도쯤으로요. 온도는 높아질수록 그렇죠. 더 기체가 안 녹으니까 용해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숫자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꼭 표현을 해주면서 기체 용해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